목포시가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수립과 발전 방안을 세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시청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고 일각에서는 공사의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으로 순천만에 해상 데크길이 조성됩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환경 파괴를 우려해 공사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완도군이 안심 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청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발열 체크를 한 뒤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되면 하루 2번 이상 온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 목포가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동안 섬은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자주 소외됐던 만큼 앞으로는 섬 정책 발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정부가 설립을 확정한 한국섬진흥원이 앞으로 도맡아야 할 일입니다. 공모 과정에서 유치전에 뛰어든 지역은 모두 6곳. 행정안전부는 현장 실사와 대면 심사를 거친 뒤 전남 목포를 최종 설립 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목포는 섬진흥원 설립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설립에 필요한 관련법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했던 지역. 다도해 섬의 관문이면서 연구기관과의 연계성이 높은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목포는 대한민국 서남권의 섬의 관문이고 수도입니다. 이런 점을 많이 강조했고 또 한 10년 전부터 섬진흥원 설립이라든지 섬이나 재정 이런 것을 우리 목포권에서 시작을 했고 또 접근성도 대단히 좋고 저희들이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이 들어설 곳은 목포 사막도에 위치한 옛 항운도조 건물 일대.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관문인데다 첫 섬의 날 기념식이 열린 지역인 만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더불어 정책 수립과 발전 방안을 세우는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이른바 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진흥원이 목포에 들어서면 3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7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높습니다. 향후 약 5년 동안에 생산 유발 효과 약 한 400억, 부가가치 효과 약 한 300억, 그다음에 취업 유발 효과 한 300명 정도의 파급 효과가 예상이 되고 서남권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걸로 크게 기대가 됩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이사회 결성과 초대 원장 공모 과정을 거쳐 50명 안팎의 연구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입장. 오는 8월쯤 공식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한 전남 목포가 섬 정책 발굴의 1번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최근 불거진 정연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광양시청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고 일각에서는 공사의 차질을 빚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전남경찰이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등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13일. 수사관 17명은 도로 개발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컴퓨터에 담긴 자료도 복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내용 등을 토대로 이해 충돌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정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엄정한 수사를 부탁했습니다. 장동은 제일 받아주잖아요. 잘못했으면 제일 방송이라고 제일 깜치고 그래야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마을의 수건 사업이었던 도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취소될까 걱정이라는 겁니다. 옥곡면에서는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어촌 도로 공사는 정 시장의 문중 묘지공원 특혜가 아닌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 하다 공사 중단돼버리면 그래서 저기 생명서도 발표하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도로가 휩쓸잖아요. 뭐 그 삼전마을 먹방 가는 도로가. 정 시장은 현재 자신과 아들이 소유한 땅에 도로가 개설되고 부인의 땅에 개발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경찰은 도로과와 총무과 직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최근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일이 생긴다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경찰은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정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어촌 뉴딜 300사업에 순천 화포 일대가 선정됐습니다. 순천시와 주민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년 동안 사업의 밑그림을 완성했는데요. 네, 해상 데크길을 포함해 전체 6km에 이르는 산책로를 만들고 관광 코스로도 홍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상 데크길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찬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진작가들의 낙조 촬영지로 유명한 순천 화포 해변입니다. 이 해변 일대가 어촌 뉴딜 300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비 12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학산리 우명항에서 마산리 거차항까지 6km 구간의 도보길이 조성되는데 광활한 갯벌을 따라서 1km 정도의 갯벌에 해상 데크길이 포함됩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착공을 앞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사업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갯벌은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인데 해상 데크가 설치될 경우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뉴딜 사업 같은 경우 어촌과 어항 개발 그리고 어민 소득을 위한 사업에 투여하게 되어 있는데 그와 하등의 좀 관계가 없는 관광객 위주의 그런 개발 사업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순천만 갯벌을 비롯해서 서남해안 갯벌 자체가 심각한 등재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이 어부 심리길 조성 사업에 대해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전문가와 마을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의 청사진을 완성시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낙후된 어촌의 정주 여건이 나아지고 어촌 소득 증가가 기대된다며 환경단체의 갑작스런 반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만약에 반대를 하려면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거에 반대를 한다, 무조건 환경을 파괴한다 말고 주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들 어떻게 생계가 어떻게 된다, 뭐 어떻게 해서 먹고 산다 이런 걸 어떻게 확실히 제안을 해주고 이랬으면 반대를 하든가 그래야지. 순천시는 시민단체가 얘기하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순천부터 고창, 서천 갯벌을 통틀어 추진하기 때문에 1km 구간의 해상 데크길을 조성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어촌계의 갈등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순천시는 그랬습니다. 어차피 이제 환경 시민단체들하고도 행정하면서 같이 이렇게 뭐 동반자가 돼야 되고 또 주민들도 또 저희들 입장에서 동반자가 돼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포커스를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으로 봐야 돼요. 어촌 뉴딜 300사업은 착공을 앞둔 상황. 순천만 해상 데크길 조성을 두고 주민과 시민단체 사이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해 전남 979번부터 981번으로 분류됐습니다. 전남 979번 확진자는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지난 11일 콧물과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980번과 981번 확진자는 순천 거주자로 방역당국이 면 단위 마을을 돌며 진행한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순천에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인 것과 관련해 선제적인 검사를 위해 마을을 돌면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안면에 있는 각각 다른 마을의 주민으로 앞서 확진자가 발생한 마을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와 접촉자 등을 확인 중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 공중보건의사 254명을 새로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환자 치료와 선별진료소 투입 등 방역 업무 수행을 위해 배치하게 되며 당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지난해보다 의과 4명, 한의과 1명이 줄어들었고 치과는 5명이 늘어 전체 배치 인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줄어든 의과,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의료 취약지인 섬 등 보건기관에 우선 배치하고 증가한 치과 공중보건의사는 구강보건사업과 역학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소 단위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완도군이 전남에서 최초로 안심 손목밴드를 제작해 활용할 계획인데요. 발열 체크가 확인된 관광객은 특정 지역에서 손목밴드를 착용하면 하루에 2번 이상 온도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관광지 동선 유도 등 11가지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완도군의 차별화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박종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지정된 완도 수목원입니다. 실내 온실을 찾은 관람객들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관광지에서 관람 동선을 한쪽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혜의 난대림 자원을 간직한 완도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항상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 이런 이행도 함께 가고자 저희 수목원에서는 실내 시설에 한해서 한 방향으로 이동하기, 또 마스크 착용, 또 소독제 비치하고 있고요. 완도군은 관람 동선 설정과 비대면 홍보, 안심 전화번호 도입과 방역수칙 요원 배치 등 11건의 코로나19 방역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산도를 방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화된 발열 체크를 진행한 뒤 안심 손목밴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손목밴드를 착용한 관광객은 청산도에서 발열 체크를 2번 이상 하지 않아도 돼 불편함이 줄어들게 됩니다. 청산도의 경우 여객선 터미널에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완도군의 설명입니다. 관광객들이 주말에는 2~3천 명이 청산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안심하고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손목에 안심밴드를 채워가지고 그 청산도에서 또다시 발열 체크를 하지 않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기 위해서 안심밴드 이거를 아이디어를 발굴하게 됐습니다. 봄철 방역 대책은 5월까지 추진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완도군이 차별화된 정책을 반영해 코로나19 예방에 앞장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강진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을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소농 바우처는 오는 30일까지 지역 농협이나 축협, 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농협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을 받은 2,800여 개 농가에 한 곳당 30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또 영농 바우처는 자격 요건과 증빙 자료 등을 심사한 뒤 다음 달 14일부터 농가당 100만 원을 선불 카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6월까지 전남행복지역화폐 1조 원 전액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가맹점도 6만 3천여 곳까지 확대했습니다. 대형마트나 대기업, 유통점을 제외한 지역 음식점과 동네 슈퍼마켓, 의원, 학원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을 비롯해 지역의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종이 상품권 위주에서 올해에는 카드와 모바일형 발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모바일형은 현재 17개 시군에서 발행 중이며 오는 7월 이후부터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1,700명대, 치명률은 1.6%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완치가 되는데요. 하지만 후유증이 적지 않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년간 학생과 교직원 183명이 확진된 후 완치가 됐는데 이 중에 5명이 후유증에 시달려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연구 결과 확진자 중 3분의 1이 신경 또는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 중 7%가 6개월 이내에 뇌졸중을 앓았고요. 2%는 6개월 이내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뇌에 직접 영향을 줬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 연구팀 역시 후유증 비율이 3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증상을 살펴보면 숨쉬기가 곤란하고 쉽게 피곤해지고 잠을 잘 못 자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최장 9개월이나 지속됐다는 겁니다. 부산의 47번 확진자였던 부산대 박현 교수는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면서 기억이 힘들고 집중하기가 어려운 브레인 포그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했죠. 이 후유증도 문제지만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또 바이러스 전파자라는 낙인이 찍혀 우울감과 불안감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에서 한 댄스 모임, 춤추는 것도 죄입니까? 적발당한 참가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물론 춤추는 건 죄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즉 감염병 예방법 위반인 거죠. 자유를 속박당한 채 점점 심해지기만 하는 방역 피로도, 자유를 되찾고 또 마스크에서 해방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비정상적 일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속하고 충분한 백신 확보와 접종, 그리고 여러분들의 불편하지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완도 군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완도 군의회는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 123만 톤을 해양 방출하기로 공식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려와 함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오염수 처리 방법을 더욱더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순천 와운 해변에 정박해 있던 바지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긴급 진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순천 소방서는 14일 오전 8시 37분 바지선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진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해당 바지선 7척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기 원내 부대표 활동을 마무리하고 의정 활동에 더욱더 힘쓰겠다는 소회를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원내 부대표로 활동하면서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비판을 당 지도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의정 활동에 더욱더 전념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집권 여당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시가 수돗물 수질 검사를 벌인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3월 몽탄과 덕정정수장, 일반 수도꼭지 34곳을 대상으로 미생물과 유해물질, 소독 부산물 등 60개 항목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해 납이나 비소, 페놀 등 38개 항목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지역의 수산업계와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아소 일본 부총리는 마셔도 괜찮다고 말을 해서 분노를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고위 인사는 중국이나 한국 따위에게 오염수 배출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라면 왜 바다에 버리는 걸까요? 생수병에 담아서 일본 강요들이 매일 마시거나 아니면 농업 용수로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